오늘 이 영상은요,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2026년 올해 정부 예산이 무려 728조 원입니다. 역대급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고 있는데 정작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르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신청을 안 하면 소멸되는 지원금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2026년에 직장인 여러분이 반드시 챙겨야 할 지원금과 혜택들 하나도 빠짐없이 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고 나시면 이걸 왜 이제야 알았지? 하실 겁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실속 있는 정보 계속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 주민센터에 무작정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복지 멤버십 가입입니다. 정식 명칭은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예요. 이게 뭐냐면요, 내 나이, 소득, 가구 구성, 재산 이런 정보를 정부가 알아서 분석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자동으로 찾아 문자로 알려주는 겁니다. 한 번만 가입해 놓으면 평생 알림이 옵니다. 가입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 들어가셔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신 다음에 맞춤형 급여 안내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분이면 끝나요. 2026년 현재 이 복지 멤버십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무려 163가지입니다. 기초연금, 주거급여, 근로장려금, 의료비 지원 등등 내가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정부가 알아서 문자를 보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저 받을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담당 공무원도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데이터로 정확하게 매칭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제일 먼저 하실 일, 복지로 들어가셔서 복지 멤버십 가입하시는 겁니다. 이걸 안 해놓으면 나한테 해당되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짜리 지원금을 몰라서 못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올랐습니다. 쌓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 738원, 전년 대비 6.5, 1% 인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복지 지원금은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근로장려금 전부 다 이 숫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기준이 올라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작년까지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올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56만 4, 238원이고 쌓인 가구는 649만 4, 738원입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의 32%인데요. 쌓인 가구 기준 207만 8, 316원입니다. 처음으로 200만 원을 돌파했어요. 내 소득인 정액이 이 기준보다 낮으면 그 부족한 만큼을 정부에서 채워주는 겁니다. 이전에 턱걸이로 탈락하셨던 분들, 올해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직장인 여러분께 가장 직접적인 혜택입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2026년에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뭐냐면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사년 소득삼 800만 원 미만이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400만 원 미만으로 올라갔습니다. 가구 유형별로 정리해드리면 단독 가구는 연소득이 200만 원 미만, 헛벌이 가구는 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100만 원 미만입니다. 최대 지급액도 알려드릴게요.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헛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 장려금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소득 기준은 0만 원 미만이고요.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맞벌이에 자녀 둘이면 근로장려금 330만 원에 자녀장려금 200만 원, 합쳐서 최대 5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깎이는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전부 포함되니까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해요. 신청 시기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게 있어요.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가 2025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안내문 받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바로 신청하시고, 안내문을 못 받으셨더라도 직접 조회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가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이때 안 하시면은 기한 후 신청이 되긴 하는데 지급액의 5%가 깎여서 95%만 받게 됩니다. 꼭 기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이건 40대에서 60대 직장인분들 전원에게 해당됩니다.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18년 만에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핵심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내 월급이 깎인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와 반반 부담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4.75%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서 2033년에 13%까지 갑니다. 둘째, 소득 대체율이 기존 41.5%에서 43%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현직 시절 소득 대비 얼마나 받느냐 하는 비율이에요. 이게 올라갔다는 건 더 내긴 하지만 나중에 더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50대, 60대 분들께서는 이미 연금 수급이 가까우시니까 소득 대체율 상향의 혜택을 바로 체감하시긴 어렵지만 40대 분들은 이 변화가 은퇴 후 수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로 예상 수령액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올해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되어서 월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평균 수급액 기준으로 월 69만 5,958원입니다. 첫 번째,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월 최대 34만 510원이었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올해 34만 9,700원으로 올랐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선정 기준도 올랐습니다. 단독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월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전년 대비 8.3% 인상된 겁니다.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고 아직 기초연금 신청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습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까 시기 놓치지 마시고요. 여섯 번째, 건강보험 이야기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3년 만에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7.09%에서 7.19%로 0.1%포인트 인상됐어요. 직장 가입자 기준 월 평균 약이 235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크진 않지만 어쨌든 오른 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1년 동안 병원비로 낸 본인 부담금 총액이 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2026년 기준 최고 상한액이 843만 원이고 소득이 낮은 구간은 상한액이 훨씬 낮습니다. 내가 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돌려받을 돈이 있을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부 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를 하시면 내가 환급 대상인지 바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돌려받는 분들이 매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올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이 환급금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보험료 밀린 게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매일 출퇴근하시는 직장인 여러분, 교통비 아끼는 방법입니다. 2026년 1월부터 K패스가 확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쓴 돈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방식이었잖아요. 올해부터는 여기에 모두의 카드라는 정액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수도권 기준으로 월 6만 2천 원만 내면 그 이상의 대중교통비는 전액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월 교통비가 15만 원이라면 약 9만 원을 아끼는 셈이에요. 지방 일반권은 5만 5천 원, 우대 지원 지역은 5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4만 5천 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나 저소득층은 기준 금액이 더 낮아서 혜택이 더 큽니다. 기존 K패스의 비율 환급 방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반인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까지 환급이에요. 본인한테 뭐가 유리한지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광역버스나 GTX, 신분 당선처럼 요금이 비싼 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액제 모두의 카드가 훨씬 유리합니다.
K패스 홈페이지에서 정액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여덟 번째, 직장인의 꽂히자 스트레스, 연말정산 이야기입니다. 지금 3월이니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이미 올 2월에 끝났고 지금부터 중요한 건 2026년 소득에 대한 준비입니다. 올해 달라진 공제 항목을 미리 알고 대비하셔야 연말에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 짚어드립니다. 자녀 세액 공제가 인상되었습니다. 8세 이상 자녀 기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10만 원씩 올랐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총급여 기준이 7, 0만 원에서 8, 0만 원 이하로 올랐고요. 공제 한도도 연 750만 원에서 1, 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월세 사시는 분들 최대 17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초등1, 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공제 항목들은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를 미리 챙겨두셔야 연말에 빠뜨리는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13월에 월급이 두둑해집니다. 아홉 번째,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부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290원 인상이에요.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하면 215만 6,880원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 주목하세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이시라면 경영안정 바우처 25만 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고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소멸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소상공 인경영 안정바우처 전용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 서두르세요. 자, 마지막으로 의외로 모르시는 숨은 혜택들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문턱이 사라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모든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학부생 구간 이하, 대학원생 4구간 이하만 가능했는데 이 제한이 완전히 풀렸어요. 자녀가 대학 다니시는 분들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육아 개시 시 출근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만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직장인이 근무 시간을 단축해도 임금 감소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중소중견 기업 대상인데요. 회사에 이 제도를 알려주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 10개군에서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북 장수, 전남 곡성,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기준도 올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 쌓인 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이 311만 474원으로 올랐습니다. 월세 부담이 크신 분들 해당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 다시 한번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하나, 복지 멤버십 먼저 가입하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163가지 복지 서비스를 정부가 알아서 알려줍니다. 둘,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올라서 전에 안 되던 분들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금 3월 16일까지입니다. 맞벌이 400만 원 미만이면 해당됩니다. 넷,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소득 대체율 43%,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다섯, 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 40만 원 시대 시작 부모님 신청 확인하세요. 여섯, 건강보험 본인 부담상 한제 환급금, 조회, 한 번이면 수십만 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7. K패스 모두의 카드 정액제, 교통비 월 9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8. 연말정산 미리 준비, 자녀 세액공제, 월세공제, 혼인공제 올해 확대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원금은 아는 사람만 받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게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십시오.